네, 네. 저는, 일단은, 월수익 3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어, 제 생각에는 아직 계산 안 해봤어요. 근데 수익을. 계산 안 해봤는데, 안 된 것 같아서, 일단 이 목표는 계속 가야 될 것 같고, 일단 케어를 했을 때, 그, AI를 활용한 커뮤니티 개설이, 첫 번째 거였는데, 이거는 지금 중지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은 커뮤니티를 개설할 만한 그런 여유나 아니면 이제 그 커뮤니티를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될지를 지금 생각을 아직 못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중지를 했고 이제 스레드 1000명하고 이제 저번 주에 커서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커서를 활용해서 이제 채우는 거를 커서를 통해서 200만 원 달성으로 이제 그걸 수정을 좀 했어요. 그걸 했고 그래서 스레드부터 얘기를 하자면 스레드는 지금 제가 이게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저번에 저희 만났을 때 565명이었는데 이번에 오늘까지 해서 이게 여기는 890명인데 실제로는 지금 900명 정도 되거든요, 이제. 900명 정도 이제 올렸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아마 1000명은 이제 2월 달 안에 달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걸 좀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팔로워가 늘었던 게 제가 타이거 잭 얘기를 좀 썼거든요. 만났다고 이런 얘기를 써가지고 이게 좀 조회수가 한 2만 5천 정도 나왔었고 그리고 사람들도 좀 반응이 좋았던 것 같고 근데 그거와 관련된 이제 만난 후기도 써보니까 이것도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좀 유명한 그런 사람들 그런 얘기를 좀 하니까 이것도 생각보다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좀 쓰면은 조회수를 가져오는 데 좀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 근데 또 정보성 글 같은 것도 써니까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있어 하는 것 같아서 이걸 보면서 방향성을 좀 정보성 글이나 아니면은 이런 좀 뭐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 이런 거 좀 써야겠다를 느꼈었는데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어 스레드에 시간 너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스레드를 계속 보고 막 사람들이 이제 이 팔로워를 모아야 되는데 이게 스레드를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댓글도 해야 되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소통하다 보니까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한다는 느낌 너무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너무 저는 AI와 자동화 관련해서 글만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팔로우를 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잘하는 분들은 좀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일상적인 내용 뭐 경험 뭐 이런 걸 쓰면서 좀 빨리 모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뭔가 약간 전문적인 느낌으로 좀 가다 보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제가 생각한 만큼의 속도가 좀 안 나온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개선할 점은 일단 글을 발행하는 시간을 너무 이 스레드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발행 형태를 좀 이제 1시간 동안 뭐 글 두세 개 쓴 다음에 예약 발행하는 형태로 해서 좀 몰아서 쓰고 그냥 알아서 이제 그 요일에 맞춰서 글이 올라가게끔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이제 AI와 자동화가 아닌 좀 제네럴한 좀 일반 사람들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글을 좀 써야겠다. 그리고 소통하고 글을 분석하는 시간도 좀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레드를 지금 하는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좀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제 1000명을 달성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뭘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퍼널을 좀 더 모으는 방향으로 하고 나중엔 이제 이걸 통해서 좀 괜찮은 사람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그분들과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고민 포인트는 저는 제 성향상 SNS 활동이 별로 맞지 않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인스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런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서 이걸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지가 약간 고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를 이제 목표 달성 후에 이제 그냥 놔두면 결국에는 이런
플랫폼은 이런 SNS 같은 것들은 다 묻히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 어떻게 하면 계속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챗은 지금 이제 몇 분 좀 하려고 좀 리스트업 했고 그중 이제 시연님이라고 그 조시님이랑 꽤 친하게 가까우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랑 커피챗을 해서 온라인으로 한번 하고 오프라인으로 좀 한번 했어요. 해가지고 이분도 이제 메이크나 이제 자동화 쪽으로 계속 1인으로 혼자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고객을 만나서 계약까지 따내는지 그걸 좀 보고 이분이 이제 그 고객과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떤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지 그걸 좀 들어가지고 어 저도 이제 이분과 약간 비슷한 형태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이분은 좀 큰 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기본 시작을 월 500으로 이렇게 하셔서 500으로 하시고 이제 한 장기 프로젝트성으로 하시는 걸 보고 저도 좀 뭔가 가격을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도의 돈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그보다 약간 좀 덜 주는 그런 그런 고객들 좀 찾아서 그런 형태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머지 두 분은 이제 이분들 개발 쪽 하시는 분들인데 한번 이제 만나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노마드 주님을 좀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이분이 이번에 그 패스 캠퍼스 이분도 같이 저랑 같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그 폐캠의 그런 그분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뭐 좀 만약 가능하다면 계약 형태나 뭐 이런 것도 약간 저랑 비슷하게 받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이분이 폐캠에서 저번에도 따로 강의를 한번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또 다시 하시는 걸 보고 두 번씩 이렇게 하신 이유도 궁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한번 만나 뵙고 또 이분이 좀 디지털 노마드 같은 삶을 살고 계셔가지고 그것도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한번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아직 나머지 두 명은 아직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챌린지를 할 건데 이거는 지금 저는 메이크를 가지고 좀 챌린지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챌린지를 해서 좀 비싸게 과외 형태로 한 소규모로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받아서 이거를 이제 어, 좀 시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한 그래도 계속 문의가 왔어요. 계속 뭐 이거 원포인트 레슨 같은 거 하냐, 뭐 강의 같은 거 안 하냐. 계속 요청이 좀 계속 왔어가지고 이걸 한번 기획을 좀 해야겠다라고 느꼈는데 아직은 시작은 안 했어요. 아직은 좀 더 스레드를 좀 더 키워서 스레드하고 유튜브로 해서 동시에 좀 퍼널을 좀 구축하는 퍼널 구축하고 아마 한 3월 달쯤 하려고 지금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커서로 이제 200만 원 수익을 좀 목표인데 지금 이걸로 MVP를 만들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거를 할까 고민 중이고 근데 우려되는 거는 이제 이걸 만든 후에 이제 과연 유지보수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고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MVP는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 만든 거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회사 대표가 이제 세일즈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다음 주에 아마 회사 대표가 가서 아마 시연을 한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만든 그 프로그램이 팔릴지 안 팔릴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커서 관련해서 유튜브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어 뭔가 메이크 관련 얘기만 하다 보니까 메이크 얘기하다가 갑자기 커서를 얘기하니까 이게 뭔가 조회수가 아직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컨텐츠를 해야 될지도 좀 고민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이게 뭔가 좀 대중적인 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블로그 쪽이나 아니면 이커머스 쪽 이쪽으로 좀 한번 방향을 틀어서 한번 해봐야겠다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팩캠은 일단 이번 주에 계속 협상을 했었어요.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처음에 이제 1.5%를 얘기했었거든요, 거기서. 1.5%에 이제 그 레퍼럴 코드는 2개월 하고 또 거기다가 고정급이 있는데 고정급을 이제 월 모든 그 강의를 다 이제 다 끝난 시점이 이제 한 5월 말인데 6월 말에 주겠다 이렇게 계약서에 써놔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뭐, 약간 문의를 했어요. 일단은 그 레퍼럴도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기간도 좀 늘려달라. 그리고 이거 그 고정급 주는 것도 선불과 이제 다 찍었을 때 나중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기간은 늘리는 거는 그러니까 레퍼럴 코드 기간 늘리는 거는 거기서도 근데 그거는 초반에 매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2개월까지만 원래 제안했던 그대로 하기로 그냥 얘기를 나왔고 나머지 두 개는 다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됐고 제가 생각했던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하기로 해서 이제 팩캠 쪽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민 포인트는 이제 계속 이 팩캠 말고 다른 쪽 강의 하시는 분들을 좀 컨택을 해봤어요. 막 콜로서나 아니면 따 쪽 했었는데 근데 팩캠이 그나마 그 다른 플랫폼보다 조건이 훨씬 좋더라고요. 다른 플랫폼 얘기 들어보니까 뭐 거기는 아예 그냥 고정급도 없고 레퍼럴도 30%를 주는데 근데 대신 그 거기서 운영하는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그 편집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빼고 그 수익의 30%를 준다고 뭐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팩킴이 조건이 좋긴 했는데 근데 이제 팩킴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개인 브랜딩 효과가 있을까가 좀 고민 포인트긴 해요. 이걸 정말 이 정도 시간 투자했을 때 그만큼의 브랜딩 효과가 좋을지가 이제 고민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는 그냥 지금 아예 그냥 취소를 해가지고 이거는 중지로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이걸 근데 지금 커서하고 스레드를 하긴 했는데 이게 메이크가 계속 CS 오고 막 요청이 많이 와가지고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어 하지를 좀 못했던 것 같긴 해요. 쭉 돌아보니까 한 달 동안. 그래서 이 메이크를 좀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CS를 좀 돌릴 수 있을지를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일단 첫 번째 커피챗 5명 구하는 거는 좀 네, 대상이 좀 궁금해요. 어떤 기준으로 대상 선정하시고 찾으시는지. 네. 일단은 저와 비슷한 자동화 하시는 분들하고 음, 뭔가 이제 그런 개발 쪽 커서 활용해서 뭔가 좀 하시는 분들 음, 그 두 분 그쪽 부류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음, 기회가 되면 이제 개인 브랜딩 할 수 있는 분들 그 음, 정도 이제 그렇게 세 부류를 좀 찾아보고 있긴 해요. 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 스레드 올리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또 그 이제 뭐 본인에게 잘 맞는 플랫폼이 있을까요? 그 스레드 말고. 스레드 말고 음, 스레, 스레드만큼 한 플랫폼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음, 인스타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도 음, 그렇고 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그 지금 저희가 자동화를 또 잘 하는 게 뭐 그 잘 하고 있잖아요. 저희 자동화를 만들어내는 거를. 네네. 그래서 이왕 스레드 자동화를 시킬 수 있으면 좋지 않나. 네. 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그게 지금 당장 드는 생각은 뭐 녹음만 해놓고 한번 오늘 생각하는 부분을 녹음을 하면은 그 녹음한 내용을 그냥 바로
뭐 슬랙에 보내면 슬랙에서 알아서 다 자동화로 만들어가지고 그뭐 스레드에 올려주든지 네, 아니면은 다른 그 잘하고 있는 외국 사이트 외국에 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네, 사람들이 올릴 때마다 그걸 한국어로 동일하게 뽑아가지고 한 세 명 거 이제 뽑아서 인용해가지고 올리든지 뭐 네. 그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렇게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네. 일단은 아직은 자동화는 제가 한 자동화는 그냥 정보성 글들 갖고 와서 그걸 좀 정리해서 이제 쓰는 건데 일단 스레드를 글을 쓰다 보니까 뭔가 그 사람들이 보기 좋은 그런 글의 구조? 뭐 맨 첫 번째 글에는 이제 근데 스레드 같은 글자지 않이 500자다 보니까 이게 음, 근데 이제 뭔가 체류 시간을 늘리려면 요즘 좀 쓰는 전략이 이제 그 글을 쓰고 그 밑에 댓글로 계속 글을 쭉쭉쭉 이어가는 그런 형태로 음,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어 뭐 이렇게 계속 막 이어서 계속 이런 문구를 써가지고 계속 여기 음. 남아서 이 글을 계속 좀 쭉쭉쭉 내릴 수 있게끔 물타기 같은 재밌네요. 형태로 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동화 100%뭐 100% 자동화는 안 되더라도 반자동화는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음. 그 댓글 달기는 자동화가 안 되나요? 댓글 달기 댓글 되지 달기요? 않나요? 댓글 댓글 달기. 달기도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순서에 맞춰서 얘가 달아주면 이제 응, 응, 응. 그러네요. 그러면 자극적이게만 싹 하나 올려놓고 이제 댓글로 보세요 하면은 되겠네요. 그쵸 그죠? 약간 그런 아, 느낌으로 이제 네 아, 하는 게 요즘 보니까 얘는 그런 것 같아요. 블로그랑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완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막 이 좋아요나 이제 네. 이거 댓글이고 이거는 이제 리포스트라고 어떤 사람이 제 글 이거 누르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 글을 제 글을 한 번 더 올려준 느낌이거든요. 이건 이제 링크 음, 복사인데 음, 이 좋아요보다 저는 이 두 개가 좀 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일포스트 하고. 뭔가 사람들이 공유하는 느낌이다 보니까 음, 블로그나 다른 SNS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음, 이거를 지금 혼자는 그냥 10개 이상 받아야겠다. 글 하나에. 음, 음, 그러니까 이걸 약간 목표로 두긴 하거든요. 어, 막 좋네요. 이렇게 이런 거 막 오늘 16개 받고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아래에서 보게 하니까. 음, 아까 성열님이 아까 쓰셨던 것 중에 그 네. 스레드를 하는 이유를 좀 찾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처음에 시작하셨던 거는 왜 그거 하시려고 하셨나요? 스레드는? 일단은 요즘 워낙 사람들이 스레드를 많이 얘기하니까 그것도 있었고 뭔가 스레드를 보니까 좀 더 스레드가 사람 괜찮은 분들도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일단 그래도 뭔가 이 1000명이 있어야지 뭔가 이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글을 쓰고 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구나 약간 그 지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래서 1000명을 좀 목표로 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뭐냐 유튜브 그 시간을 유튜브에 더 집중하는 것보다는 스레드에 좀 다른 플랫폼에 좀 확장을 하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판단이 이유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 맞아요. 이게 뭔가 스레드는 뭔가 약간 포트폴리오가 된 느낌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었어요. 뭔가 메이크나 커서 같은 거나 이런 거를 굳이 영상을 안 찍더라도 그냥 간단하게 구현하는 것만 올려도 이게 뭔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걸 좀 실제로도 패스트 캠퍼스도 이 스레드 보고 연락이 온 것도 있고 음, 그리고 그 요즘 그 협업도 스레드 보고 오시는 분도 있었었고 지금 조금 음, 조금씩 이게 인원수를 좀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스레드를 뭔가 약간 포트폴리오 플러스 퍼널도 구축하고 뭔가 괜찮은 분들과 좀 같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원성님도 저번에 제가 잠깐 만나 뵙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웨딩 업계에서 되게 뭐 유명하신다고 해서 하여튼 자랑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스레드에서 연결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느낀 게 성열님 말씀하신 것도 들어보고 보면은 유튜브 쪽에서 컨택되는 사람들의 성향과 그 스레드에서 그 흡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의 약간 페르소나적인 좀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네. 들면은 그 스레드 특징이 언어적 LLM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런 글들이나 어떤 거를 좋아하는 것끼리 사람들끼리 묶어줘서 약간 비즈니스 쪽으로 약간 B2B라든지 어떤 이런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유튜브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뭐 그냥 그 포모를 자극해서 그냥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사용자들과 있을 수도 있고 뭐 고객도 섞여 있고 막 다양하게 섞여 있어서 스레드는 유튜브랑 스레드를 나눠서 하실 때 페르소나를 갖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제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긴 한데, 스레드나 뭐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오히려 성렬님이 저한테 조언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시는 분도 지금 스레드 엄청 오래 열심히 하시는데,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원성님하고 셋이서 만났었던 분인데, 금승호님이라고, 그분이랑 전자책을 완성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어떤 비즈니스 컨설팅, 마케팅, 브랜딩 이런 걸 했었는데 신사업부에 엄청 오래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게 실업 뭐라 그러지? 현장에서 가장 어떤 실업 실질적인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이게 돈도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돈이 없다더라 막 하면서 이제 전자책을 접으시려고 하는데 제가 그래서 페르소나가 뭐냐라고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창업하는 뭐 이렇게 하시더니 갑자기 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어 금수호님이라고 하는 그 분의 비슷한 직군에 있는 대기업에 있는 신사업부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스레드 글을 좀 날카롭게 좀 해보시는 건 어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부터 좀 반응이 좀 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하게. 그래서 음, 성렬님이 스레드를 하실 때 뭔가 좀 페르소나를 살짝 다듬어 갖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을 쓰면 확실히 확 더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네, 여전히 제가 스레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드는 생각은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트 캠퍼스도 그렇고 되게 좋은데 그 사람들이 스레드만 보고서는 사실 절대 성열님한테 그런 걸 제안하지 않을 텐데 스레드를 통해서 유튜브에 쌓여 있는 것들을 보고서 이분 하면 좋겠다라고 한 거니까 스레드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의 특성이라든지 그 특성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글을 좀 쓰시면 아까 말씀하신 리포스트나 뭐 공유나 이런 거가 뭐 많이 안 돼도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제가 수업 듣기에는 구독자나 팔로워가 많이 없어도 그게 되게 중요한 이벤트들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구독자가 적어도. 그래서 목표가 구독자이신 건지 아니면 그런 비즈니스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게 목적이신 건지 비즈니스적인 거라고 하면 구체적인 걸로 메이크 하시는 그분처럼 세모토만 분 말고 또 메이크 하시는 분이 저기 솔로프리너에 있는데 그분 계속 구체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랑 좀 날카롭게 가른 거 그 두 개를 좀 비율 조정을 목적에 따라서 좀 하시면 어떨까? 왜냐면 지금 일상적인 대화 내용을 늘리시면 고객이 점점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제 생각에는 들거든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그래서 그 비율 조절을 하실 때 이제 페르소나를 좀 염두해 두고 트레드 플랫폼도 염두를 해둬서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네. 하여튼, 예, 전달이 잘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잘. 네. 음, 성현이 저도 1,000개 팔로워 1,000명 있는 게 계정 2개 있는데 네.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고요. 타겟층이 명료하면은 구독자 저 한 400명대도 책 제안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구독자에 막 엄청 목매지 않아도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5일 저는 스레드 계정 키울 때 딱 5일만 올렸거든요. 주말엔 안 올리고. 네. 근데 이제 성열님 같은 경우 유튜브 하는 게 있으니까 유튜브 요약본 하나 올리면은 4개만 올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게 스트레스면은 그냥 보셨던 인사이트 있었던 글에 대해서 요약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차피 보시는 콘텐츠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맞아. 그런 거 한 두 개 올리고, 그 다음에 성렬님이 하고 있는 내용 해서 뭐, 이번 주에 나는 이런 거 했고, 저런 거 해서 이런 인사이트 얻었다. 그런 거 해도 이제 하나는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짠해서 콘텐츠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냥 공부했던 내용을 그냥 요약한 걸 올린다? 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팟캐스트 하면서 이렇게 쓰는데, 타겟층이 있으면은 AI한테 이 타겟층이 내 컨텐츠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 타겟층이 궁금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바탕으로 질문 짜면은 좀 성과가 좋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연님. 궁금한 게, 그, 월 수익 300만 원을 뭘 팔아서 300만 원 달성하고 싶으신 건지 궁금해졌거든요. 그전에 네네. 메이크 시나리오 판다고 하셨었는데, 네. 지금 이제 커서로 바뀌게 되면, 커서로 그런 사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영상을 찍어서 강의로 판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게 명확하게 있어야 퍼널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커서를 가지고 원래 저는 그 사스 제품 만들려고 했었어요. 사스가 원래 1차 목표였는데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사스를 만드는 것보다 추후에 유지 관리, 프로그램 만들 유지 관리를 과연 할 수 있을까가 너무 물음표가 많이 들었어가지고 일단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해도 뭔가 아직은 그런 사람들의 신뢰가 아직 덜 메이크만큼은 안 될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러면 이제 지금 목표는 뭐 강의를 통해서 이제 퍼널을 구축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 메이크처럼 이제 뭐 강의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챌린지를 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수익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300만 원. 제 남편이 그 비트코인으로 강의를 판매하는 게 최종 목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랑 스레드 둘 다 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지금 5천 명 좀 넘었고, 스레드는 1,5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스레드 업로드를 더 많이 하는데, 많이 유튜브만큼 안 올라가더라고요. 음, 어쨌든 그렇게 한 5천 명 딱 됐을 때 전자책을 써서 오픈을 했거든요. 그 전자책 받아간 사람도 한 500명 넘게 받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지면 제 남편이 하는 거는 처음에 무료로 전자책을 주고 그 다음에 초보자가 볼 수 있는 무료 강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강의를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강의 판매를 잡으신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퍼널을 모아서 실질적으로 구매 고객한테는 어떤 제품을 판매하겠다를 계획을 해주시면 좀 더 판매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네. 음, 감사합니다. 오, 그 브랜드 설계자 보신 대로 가치사다리 잘 만드셨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냥 전자책부터 판매하라 그랬는데 그거 무료로 줘야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막 그래서 맞아요. 음, 저, 요, 지금 가연님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좋고, 여기서 좀 한 가지 더 보태고 싶은 거는, 저도 그거를 지금 좀 이따가 제 발표할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좀 최근에 변화가 좀 있어서, 그거를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로 오픈을 해서, 듣는 사람들의 피드백을 현장에서 듣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왜냐면, 지금 딱 언뜻 보기에는 이제 딱 시스템의 퍼널에 사다리가 있어서 너무 좋긴 한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피드백을 충분하게 좀 받을 수 있어서 강의를 레벨업 시킬 수 있는 품질을 레벨업 시킬 수 있다는 게 다른 루트가 있다면 그것도 좋지만 한 또 루트로는 가능한 사람만 오프라인에서 그거를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아가지고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 여셔서 이제 그렇게 해보는 것도 피드백 받기는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음, 그러게 약간 웨비나 느낌으로 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